아바타 스타일과 포즈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 아바타 폴더에서 피메일 V2에 가면 여러 종류의 아바타들이 있죠. 이 중에서 사용할 아바타를 더블 클릭해서 열기 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면 아바타의 포즈와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아바타 사이즈와 포즈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가먼트 파일의 사이즈와 포즈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저는 의상의 사이즈와 포즈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아바타가 들어오더라도 이 의상에 맞추어서 포즈를 변경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클로에서 제공되고 있는 헤어스타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슈즈 폴더에서 신발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후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렇게 다시 시뮬레이션 해서 헤어스타일에 맞춰서 의상을 시뮬레이션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포즈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아바타 폴더 내에 있는 포즈 폴더 더블 클릭해서 이 안에 있는 포즈를 선택하여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즈만 변경하는지 포즈와 관절점 위치를 변경하는지 나타나는데 포즈만 변경하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포즈가 변경되게 되는데 대신 의상이 여러 겹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렇게 의상을 입은 상태로 포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클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아바타와 헤어, 슈즈, 포즈를 사용했으나 클로셋에서 제공되는 아바타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클로셋에서 제공하는 아바타는 이 상태에서 아바타를 불러오게 되면 이 의상의 포즈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즈를 기본 포즈로 일단 변경을 해놓고 아바타를 불러오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바타와 의상이 포즈가 맞지 않으면 그 포즈를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맞춰 놓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슈즈도 이렇게 구두로 바꾸어 주었고요. 클로셋에서 아바타 폴더 피메일 중에서 나오미 사용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열기 하겠고요. 가먼트 파일의 사이즈와 포즈로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이 일자형 포즈에는 어느 정도 잘 적용이 되는데 다른 포즈의 경우에는 포즈가 맞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렇게 기본형 포즈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헤어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헤어에 후즈를 쓰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헤어는 이 헤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포즈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좀 발랄한 포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의상이 여러 겹인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의상의 입자 간격을 좀 조절을 해서 10이나 20 정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이 집업의
이 지퍼를 열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퍼를 아래로 쭉 내려주고 완전 끝까지 내리면 지퍼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 내려놓도록 하겠고, 속성창에서 이 지퍼 풀러나 슬라이더를 선택하면 속성창에서 잠그기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퍼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 지퍼가 열린 상태로 집업이 시뮬레이션 되겠습니다. 발라럴 포즈를 선택을 했는데 의상이랑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의 경우에도 라이브러리나 클로셋에서 제공되는 이런 신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신발을 선택하면 텍스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텍스처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컬러를 변경하면 다른 컬러의 신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을 잘 활용하는 학생들은 이 슈즈 텍스처 이미지를 변경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신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과는 좀 안 어울리기는 하지만 이런 신발을 하나 신겨보면, 이런 신발의 경우에는 텍스처가 좀 심플하죠? 그러면 텍스처 색상 제거를 해서 색상을 변경해서 이렇게 다른 색상의 신발처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는 경우에 한쪽 신발에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 다른 신발에도 같은 작업을 해서 컬러는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해서 클로에서 아바타를 변경해 보았고, 아바타의 헤어, 신발, 포즈를 변경을 해서 토탈 코디네이션을 하는 방법도 학습해 보았습니다. 의상에 어울리는 아바타, 어울리는 포즈로 의상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의상이 잘 보이게 하려면 기본적인 A형 포즈가 가장 적당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포즈를 변경하는 것은 의상 전체를 코디네이션해서 컨셉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당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즈는 클로에서 제공하는 포즈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 원하는 포즈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링한 의상 파일은 저장해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열기하여 실습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바타가 포함된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아바타 포즈를 바꾸려면 아바타의 관절점이 보여야 합니다. 아바타 보기 중에서 엑스레이 관절점 보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활성화하면 아바타의 관절점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아바타를 구성하는 이 관절들의 주요 점들을 관절점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고, 그 관절점들의 위치에 의해서 포즈가 결정됩니다. 관절점을 클릭하면 로컬 코디네이트 기즈모가 나타나는데, 이 기즈모를 이용해서 관절을 회전하거나 이동하여 포즈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관절점 보기를 모두 사용해서 포즈를 완전히 바꾼 경우에는 관절점 보기, 엑스레이 관절점 보기를 끄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즈를 바꿀 수 있습니다.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를 하고 다시 관절점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관절점 클릭하면 옆에 아이콘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대칭 아이콘입니다.
인체에서 좌우가 대칭인 부분에서는 대칭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이 대칭 아이콘을 활성화하고 기주모를 조절하면 대칭인 인체가 함께 포즈가 변경됩니다. 대신 이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주모가 회전 기주모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이동됩니다. 대칭 아이콘은 이미 대칭이 아닌 상태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양쪽이 대칭이 아닌 상태에서도 대칭 아이콘을 실행하면 이렇게 함께 회전되게 됩니다. 대신 대칭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을 밸런스 있게 포즈를 잡는 데는 별로 적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칭인 상태에서 대칭 아이콘을 이용해서 포즈를 만들고 대칭이 아닌 부분은 마지막에 포즈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포즈가 완성되었으면 아바타 보기에서 엑스레이 관절점 보기를 끄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소매가 긴 의상의 경우 아니면 다리도 마찬가지겠죠. 바지 같은 것을 입혀 놓았는데 다리 포즈가 많이 변경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팔이 옷을 뚫고 나왔는데 이 옷이 팔 위치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의상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 포즈를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앞서서 똑바로 입고 있는 의상을 불러와서 그 의상에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포즈만 저장합니다. 포즈 저장할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저장해 놓았던 의상이 제대로 입혀진 파일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저는 이렇게 포즈 변경 전의 의상을 불러왔고요. 여기에 파일, 열기, 포즈 해도 되고 앞서서 저장했던 포즈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해도 적용됩니다. 일단 파일 열기 포즈에서 포즈 01번 선택해서 열기하면 포즈만 변경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즈가 변경되면서 의상도 함께 시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의상을 뚫고 팔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상에 새로운 포즈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해서 어떤 창작 작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할 때는 그 의상에 어울리는 아바타, 헤어스타일, 슈즈 이런 것들 선택하고 또 제공되고 있는 포즈 중에서도 그 의상에 어울리는 포즈를 선택을 해서 전체 스타일링을 하는 것까지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창작 작품을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